그 김성수 TV에서 꾸준히 추적하면서 지금 그 문제시 삼고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제보를 받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장모님이나 장인께서도 여기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졌던 곳인데, 공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혹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그 비리의 내용들은 이 공장식 수술을 하면서 대리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그 끔찍한 사실들이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장식 수술을 증언을 했는데 수술 기록지와 의사가 이름이 다른 사람이 집도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용곤 원장이 한다고 하면서 의료보험에서 그 지급되는 그런 수가가 있잖아요. 수가는 전부 고용곤 원장이 집도를 했다는 내용으로 지급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수술 기록지에는 다른 의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순환 간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수술 현황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판에도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이 원장 측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했던 그 순환간호사 A씨 같은 경우는 연세사랑병원에서 열흘 정도 근무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수술방을 드나들면서 거기서 수술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9개의 수술방을 다 돌았는데도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고용곤 원장하고 같이 수술한 적이 없었대요.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 증인은 무릎 수술 시간이 2시간가량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세사랑병원에서 참관을 변호인들이 참관을 해봤는데 34분 정도 걸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2시간과 34분이 서로 또 맞서고 있는데, 34분이 걸린다고 해도 한 달에 3,000건에서 4,000건의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정형외과 전문의, 다른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는 절개와 봉합만 해도 1시간은 걸리는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4분. 저 같은 경우도 무릎에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그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굉장히 오래된 그 경험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관절경으로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이제 겉에다가 구멍을 내서 관절경을 집어넣어서 그 관절경으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간단한 수술이죠. 찢어져 있는 연골만 잘라서 뽑아내면 끝나는 수술이에요. 근데 그 수술도 수술 시간만은 30분이 넘었어요. 어떻게 수술이 34분에 끝나는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인데 34분 만에 끝난다고 주장을 합니까? 물론 전 처리, 후 처리 이거를 다른 의사가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면 그렇게 적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다 째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 그러면 원장이 들어가가지고 뼈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다 새로운 인공관절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자, 난 끝났으니까 이제 나머지 니들이 다 더 나오는 시간까지가 34분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전체 시간은 1시간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마취 받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돌아다녀서 3,000건과 4,000건을 3,000건에서 4,000건 정도를 갖다 해요? 그 사람이 살아? 그리고 그 사람 방송도 출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영업사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그 기계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심지어 사람 뼈를 이제 구멍을 뚫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 문화전환 21이 굉장히 잘 이 내용에 대해서 추적해서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리 수술이냐 수술 보조행위냐로 몰고 가고 있다, 병원이. 그런데 핵심은 이게 대리 수술도 수술 보조행위도 의료법 위반이다. 간호사들이 수술 보조행위 하는 것 갖고도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무사 노무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요. 응급 처치를 하는데 응급 의사와 그 다음에 응급과 간호원이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근데 응급 의사가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간호사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간호사는 의료법도 위반한 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전과로 붙어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뭐 그 거기에 대해서 그 형사적 책임을 갖다가 지는 거는 병원에서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의료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업계에서는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끔찍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거의 나옵니다. 이게 드라마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많은 병원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법이. 그러면 이 불법을 그 막는 방법은 냉철하게 의료 현장을 따져봐서 이런 그 수술 보조 행위를 불법으로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서 병원이 망하게끔 해서 다시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경찰, 자, 경찰 하는 거 보세요. 자,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연세사랑병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범사련이라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그 이 병원장을 갖다가 고발한 시민단체를 사실상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강요 미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불송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마포경찰서 나오죠? 마포경찰서 굉장히 여러분들 기시감이 있겠죠? 마포경찰서에만 가면은 뭔가 사건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들 많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마포경찰서에서 가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런 점들이 있었다고 해서 불송치를 내린 거예요. 이것도 이 고발인 측에서는, 병원을 고발한 고발인 측에서는 굉장히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카르텔이 작동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사실상 범죄들, 예전엔 조폭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범죄들을 전부 봐주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뭐 예전엔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연세사랑병원은 방배경찰서, 또 서초 그 보건소, 그 다음에 서초구청, 이런 데들이 전부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줄기세포 광고가 사실상 허위 혹은 과장 광고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 관절염에 자가지방률의 줄기세포 관절 내시경을 병용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게 통증 감소하고 연골 재생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연골재생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그 시점에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수술도 대리수술대로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그 시술의 안정성과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를 엄청난 돈을 뿌렸는지 저마다 그냥 지금도 이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광고형 기사는 막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골재생 및 통증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SVF, 이게 자가지방률의 줄기세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치료술이에요. 연골재생의 효능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것처럼 이렇게 혼동을 주고 있는데 이 SVF 치료술은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그런 기술이 이때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광고를 할 때 당시는. 그리고 신의료 기술로 통과된 현재도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방배경찰서가 이거를 허위 광고가 아니다, 과대 광고가 아니다 라고 봐줘요. 마포경찰서, 방배경찰서, 게다가 지금 충격적인 것은 서초구청, 서초구 보건소. 자, 최근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했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초구 보건소와 보건복지부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지난해 9월에 제기된 SVF 시술 불법 의료 광고 민원,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는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연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단독으로 집도한 것, 이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나 어떤 그 구청 차원에서 그것을 점검해 본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짓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혜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법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것도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수술을 돕는 보조행위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영업사원은요? 영업사원은 여기에 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니, 영업사원이 어떻게 와가지고 드릴로 무릎을 뚫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영업사원이 그러면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을 받거나 최소한 PA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또 몰라요. 그것도 근데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속은 그 의료기기를 팔고 있는 회사야. 그런데 그 사람이 수술은 병원에 와서 해. 수술 보조를 해. 그런데 돈은 어디서 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무슨 뭐 실험실이에요. 실험실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마땅히 형사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곳에서 수사를 안 해. 뭉개. 반드시 감시하고 고발을 해야 될 곳에서 고발을 안 해. 뭉개. 그러면 이거 사실은 수술 받은 사람들이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장님이 수술한다고 해서 왔더니 사전 작업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전부 영업사원들이 하고 앉았어. 드릴로 뚫고 뭐 하는 걸. 이거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막상 그럼 연골 교체해가지고 고정시키고 이런 거는 의사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내 원장, 내가 그 존경하고 나하고 상담하고 했던 그 원장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의사가 와서 하고 있네?
근데 그 의사가 정말 안심하고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환자는 경험을 해봤나요? 환자의 동의를 받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죠. 기초지자체와 그 기초지자체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찰서의 실무진들, 그리고 자본하고 언론,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 나라의 지금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이게 비슷한 패턴이 연예계에서도 작동되고 있고, 뭐 의료계뿐만이 아니죠. 비슷한 패턴이 연예계, 무슨 또 기업, 이런 데 다 동일하게 힘이 있는 갑은 일단 언론을 끼고 있어요. 그 회사를 정말 포장해주고 빨아줄 수 있는 그런 광고 대행사, 또 홍보 대행사들이 있거든요. 그 홍보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쫙 뿌려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열받았던 영화도 그런 의혹이 있어요.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자료를 다 뿌려. 홍보 대행사들이 갖다 준 자료들 쉽게 무시 못해요. 그래서 단신이든 뭘로든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홍보 광고가 돼야 될 것이 기사가 돼서 마치 공신력을 갖다 입고 있는 것처럼 언론을 타요. 그리고 그게 지배를 해버려.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기사들은 기껏해봤자 일주일에 한두 건이나 나올까 할 텐데, 그게 계속 포탈에서는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거죠. 진짜 문제는 감춰집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밝혀지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지금 시민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피해자와 시민들이 구청과 보건소와 그리고 방배경찰서, 그 다음에 이제 마포경찰서, 이런 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사방에 광고도 하고 그 광고한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다 묻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그 연계된 활동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떤 곳들이 카르텔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지를 이제 부딪히면서 밝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SVF 자가지방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관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거기서 줄기세포가 연골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수사, 그런 식의 기술, 이것도 신의료 기술로 인정은 돼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기세포가 어떻게 배양되고 어떤 식으로 길러져서 그래서 투여돼야 맞는 거라고 예전에 많은 책임 있는 언론들이, 책임 있는 전문가들이 설명을 했었는지. 이거는 자가지방을 뽑아내고요, 배양을 얼마나 하는지 잘 몰라요. 줄기세포는 보통은 무엇이든 그걸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갖다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그 줄기세포가 정확하게 연골로 변할 수 있게끔 배양을 하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그 연골과 이렇게 정착이 돼가지고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게끔, 그것도 역시 얼마나 정착이 잘 되는지, 정착된 이후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은 그냥
양으로 몇 회, 채취해서 몇 회.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잘 배양됐는지 이거는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관절 내로 지방을 집어넣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너무나 소홀하게 다뤄주고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의료 기술인데도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안 된다고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죠. 상식과 또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 김성수 TV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 고민하고 또 추적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